세계 7대 불가사의 인류가 남긴 신비의 흔적. 그 일부. 왜 불가사의인가? 인류 문명사를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이 남긴 놀라운 건축물들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우리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 선정한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당시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건축물들이었습니다. 불가사의란 말 그대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을 뜻합니다. 현대의 첨단 과학과 공학기술로도 완벽히 해명하지 못하는 건축 기법, 천문학적 정확성,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 때문입니다. 기원전 2세기 시돈의 안티파트로스가 처음 정리한 이 목록은 지중해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 가이드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인류가 한계에 도전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도전 정신의 결정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2부.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영원을 향한 인간의 꿈. 이집트 기자 고원에 우뚝 서 있는 쿠푸왕의 대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에 건설된 인류 최고의 건축물이자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유적입니다. 높이 146.5m, 밑변 230m의 이 거대한 구조물은 약 230만 개의 석회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피라미드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정확성입니다. 밑변의 오차는 겨우 2cm에 불과하며 강면이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GPS와 레이저 측량 장비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정밀도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피라미드의 높이와 밑변의 둘레 비율이 정확히 원주율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석조물을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미스터리는 2.5톤짜리 거대한 돌덩이를 어떻게 146m 높이까지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경사로 이론을 제시하지만 그 경사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돌의 양이 피라미드 자체보다 많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17년 일본과 프랑스 공동 연구팀이 우주선 묘온 탐지 기술을 이용해 대피라미드 내부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간은 길이가 30m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 용도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3부. 바빌론의 공중정원 사랑으로 지는 천상의 정원.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제국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사랑하는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는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가장 로맨틱한 배경을 가진 건축물입니다. 왕비가 산악지대인 고향 메디아의 푸른 산과 꽃을 그리워하자 사막 한가운데인 바빌론에 인공적인 산과 정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정원은 높이가 약 25m에 달하는 계단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층에는 다양한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었고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정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정원 꼭대기까지 공급하는 복잡한 기계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아르키메데스 나사라는 나선형 펌프가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바빌론 발굴 작업에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궁전과 성벽은 발견되었지만 공중정원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4부.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문명의 길잡이.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세워진 파로스 등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건설된 이 등대는 높이가 약 120-140m에 달했으며 그 불빛이 50km 밖에서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등대의 구조는 3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맨 아래는 정사각형의 석조 건물로 높이가 약 70m였고 그 위에는 팔각형의 중간 건물이 약 40m, 맨 위에는 원형의 등대 본체가 약 20m 높이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등대의 가장 놀라운 기술적 성취는 불빛을 멀리까지 전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로에서 나무와 기름을 태워 불빛을 만들고 이 불빛을 청동 거울로 반사시켜 평행광선으로 만든 후 바다 멀리까지 전달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등대나 서치라이트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등대는 약 1500년간 그 자리를 지키며 지중해를 건너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세기부터 잇따른 지진으로 심하게 손상되기 시작했고 1480년 마지막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5부 그리스 올림피아의 제우스 상 신들의 왕의 위엄. 그리스 올림피아에 세워졌던 제우스 상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경외받았던 종교 조각상이었습니다. 기원전 435년경 고대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제작한 이 거대한 상은 높이가 약 13m에 달했으며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 내부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제우스 상은 황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크리소엘레판틴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신의 살색 부분은 상아로, 의복과 장신구는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우스는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른손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작은 상을, 왼손에는 독수리가 앉아있는 호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머리가 신전 천장에 닿을 듯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을 보고 신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4세기 말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교도 신전들의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제우스 상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지만 서기 462년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6부 그리스 로도스의 거상 자유의 상징. 그리스 로도스 섬에 세워졌던 헬리오스 거상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던 건축물입니다. 기원전 292년경 완성되어 기원전 226년 지진으로 무너질 때까지 약 66년간만 서 있었지만 그 웅장함과 상징성은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원전 305-304년 마케도니아의 데메트리우스 1세가 로도스 섬을 1년간 포위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철수했습니다. 로도스 사람들은 이 승리를 기념하고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거대한 청동상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거상의 높이는 약 33m로 현재의 뉴욕 자유의 여신상보다는 작지만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였습니다. 전체가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내부는 철과 돌로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설은 거상이 로도스 항구 입구에 다리를 벌리고 서 있어서 배들이 그 다리 사이로 지나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원전 226년 강력한 지진이 로도스 섬을 강타했고 거상은 무릎 부분에서 부러져 넘어졌습니다. 무너진 거상의 잔해들은 그 후 약 800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서기 654년 아랍군이 청동 잔해들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로도스 거상은 1886년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7부 터키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루스 영묘의 원조. 현재 터키 보드룸에 위치했던 마우솔루스 영묘는 기원전 4세기 카리아 왕국의 마우솔루스 왕을 위해 건설된 거대한 무덤입니다. 이 건축물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마우솔리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웅장한 무덤을 뜻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마우솔루스 왕이 죽자 그의 아내이자 누이인 아르테미시아 2세가 남편을 위한 웅장한 무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묘의 설계에는 당시 그리스 최고의 건축가와 조각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완성된 영묘는 높이가 약 45m에 달하는 4층 구조였습니다. 1층은 높은 석조 기단, 2층은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둘러싸인 신전 형태, 3층은 24단의 계단식 피라미드 구조였으며 맨 위에는 마우솔루스 왕과 아르테미시아 여왕이 전차를 타고 있는 거대한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영묘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건축과 조각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정교한 부조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특히 아마존 여전사들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프리즈는 고대 그리스 조각의 걸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영묘는 약 1800년간 거의 온전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2세기부터 14세기에 걸친 일련의 지진으로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고 15세기 초에는 십자군 기사단이 근처에 성을 건설하면서 영묘의 석재들을 건축 자재로 사용해버렸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고고학자 찰스 뉴턴이 발굴 작업을 시작하면서 영묘의 일부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견된 조각품들은 현재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8부
결론 불가사의가 주는 영원한 교훈.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상상력의 힘입니다. 고대인들은 현재의 기술이나 장비 없이도 놀라운 건축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두 번째는 집념과 인내의 가치입니다. 대피라미드는 20년, 제우스상은 12년에 걸쳐 건설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시작한 프로젝트를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완성하는 장기적 비전과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이 모든 불가사의들은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건축가, 장인, 노동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적 자긍심의 힘입니다. 각 불가사의들은 해당 문명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반영합니다. 문화적 정체성이 명확할 때 위대한 창조물이 탄생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영감입니다.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영원한 스승들입니다. 이 위대한 유산들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역사와 문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